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원주의 문제점, 통치 불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정통성의 문제,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의 이 과다 대표 문제 혹은 과소 대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통치 불가능성의 문제를 이제 예이츠가 쓴 내용을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 원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다 있다시피 한번 볼게요. 핵심적인 내용을. Douglas Yates argues that the urban policy-making system is no longer capable of producing coherent decisions, developing effective policies, or implementing programs.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 예이츠가 주장한다. 어떻게? 도시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더 이상 coherent decisions, 아주 그 응집이 잘 된, 아주 제대로 좀 뭐랄까요, 딱 coherent라는 응집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딱 조밀하게 딱 잘 짜여진 이런 의미잖아요. 아주 coherent decision도 못 만들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정책도 못 만들고, 또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 정책에서 나온 프로그램들 갖다 집행하기도 더 이상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데 그 말 무엇 때문에 그러냐? Lack of money is not the underlying cause. 돈이 없어서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원인이 아니고 real culprit has to do with the contradictions fundamental to cities as political and social entities. 하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실체 엔티티로서의 도시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모순들, 도시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 바로 위에 말한 그런 현상들, 도시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결정도 못 내리고 정책도 못 만들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도시 자체의 어떤 도시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Historically, cities evolved as melting pots, developing haphazardly into loose structures composed of numerous antagonistic interests and forces. 역사적으로 도시라는 것이 점점 멜팅 팟이 뭡니까? 끓어오는 냄비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으로 진화가 되었던 도시인데 도시 자체가 끓어오는 냄비였는데 이게 어쩌지 않게 haphazardly 우연찮게 어떻게 발전됐다고요? 수많은 서로 적대적인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 세력들, interest와 이해를 가진 어떤 forces는 세력이죠, 그죠? 적대적인 이해와 세력들, 수많은 세력들로 구성된 아주 루스한 스트럭처. 뭔가 아주 잘 딱 타이트한 게 아니라 루스하다. 뭔가 헐겁다 이 말이에요. 좀 잘 안 짜여지고 루스한 스트럭처로 바뀌어 버렸다. 루스한 스트럭처 되면 어떻게 됐어? 뭔가 의견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의견을 갖다 모으는 힘이 굉장히 어렵겠죠. Urban management has largely consisted of hasty responses to cities or crisis situations rather than long-range planning. 장기적인 기획보다는 도시의 관리라는 것이 장기적 기획보다는 이제는 crisis situation, 위기 상황에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어버렸다. City government are at once too centralized to overall policy making and too decentralized for overall policy making. 이제 도시 정부라는 것, 시 정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반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분권화되어 있고 and too centralized to be truly responsive to its citizens. 시민들의 요구에 진정으로 반응하기에는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분권화되어 있고 정책 결정을 하기에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빨리 적응해야 되면 그때는 집중이 좋잖아요. 또 그런데 어떨 때는 시민들의 요구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by the same token, 똑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they are both too independent of and too dependent on higher level government. 상위 정부에는 바로 state government, federal government for assistance. 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주정부라든지 연방 정부, 즉 상위 정부에는 또 어떻게? 때로는 너무 독립적이고 때로는 너무 의존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이 말이야. 사실 미국의 로컬 가버먼트, 시티 가버먼트, 로컬 가버먼트인데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죠? 왜?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지방세를 갖다가 지방 정부가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자체를 갖다 우리는 조세법정주의 그래서 국회에서만 그것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지방 정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세를 갖다가 만들거나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면 지방 정부가 그만큼 재정력이 좀 튼튼해질 수도 있고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모든 것이 국회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의 의존도가 굉장히 세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연방 정부에 혹은 주 정부에 지방 정부가 때로는 너무 자율주의고 독립되어 있고 때로는 너무 어떻게 해요? 의존되어 있다. 왜? 점점 미국의 지방 정부도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려니까 결국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현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The basic function and distinctive feature of urban government is its service delivery. 자, 도시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Basic function and 독특한 feature, 독특한 특성이 뭐냐? 바로 이 서비스 딜리버리다. 서비스 전달 체계다. 이거 서비스 전달이다. But here the system break down. 왜? 바로 여기서 시스템이 깨어졌다. For the mayor does not entirely control the administrators, and the administrator cannot control the street level employee, etc., such as policemen, firemen, public school teachers. 자, 바로 여기에 시스템이 깨지는데 시장은 더 이상 행정공무원들을 통제를 못한다. 행정관들은 바로 현장에 있는 현업공무원들, street level employee, 현업공무원들, 스트리트 길거리 수준의 피고용인 누구의 공무원을 이야기잖아요, 그죠? 길거리 수준의 피고인이 누구냐? 바로 현업공무원들이다. 뭐 현업에 있는 누구?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공립학교 교사라든지 이와 같은 현업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통제 못한다. 그 말은 뭐냐? 현업에 있는 이게 직원들,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관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청의 공무원들이 통제를 못하고 또 그 공무원을 갖다 통제해야 되는 바로 위에 저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바로 시장이 바로 그 공무원들 예를 들어 시의 국장들을 통제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fragmentation, instability, 바로 분절화, 그 다음에 불안정성, 바로 이것이 바로 그 결과를 갖다 가져왔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여기서 여러분한테 좀 문장을 갖다 볼드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fragmentation and instability, 바로 그 결과다. The remedies, 그 remedy 뭐야? 치유책이 뭐냐? 치유 방법이 뭐냐? Are not the simple and obvious. 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고 또 명백한 것도 아니다. 명확한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예이츠 교수가 더글라스 예이츠 교수가 반복적으로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이 말이야. Repeatedly makes clear. 명확하게 한다. 반복해서. 이런 점이 바로 프래그멘테이션이 됐죠. 권력이 프래그멘테이션, 구조가 정부의 구조가 프래그멘트드 됐다. 디센트럴레이드.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자기가 어떤 센트럴리 그걸 통제도 딱 정책을 갖다 결정도 못해요. 왜? 밑에서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현상이 바로 ungovernability다. 통치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도시 정부가. 자, 리차드 로스 영국의 리차드 교수는 이런 논문을 썼어요. Overloaded government
the problem outlined. 자, 영국에서의 과부하된 정부는 도대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자기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문제를 갖다가 명료화해 봅시다. problem outlined. 자, 문제를 갖다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이 사람은 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다음 정부의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한쪽에서는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면 왼쪽에는 natural resources, 자연자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이야기하죠. 부존 자원. 그다음 두 번째는 시민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시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 수준, expectations.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켰다. 그다음 그것을 갖다 그 자원을 가지고 자, 시민들의 기대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자,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있는 시의 자산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리소시스는 뭡니까? 주민세, 시군을 받는 텍스겠죠. 텍스라든지 원래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이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시민들이 뭘 해주시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는 가버먼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점점 가버먼트 인스티튜션스가 있고, 자, 정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부의 구조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정책 산출을 만들어내죠. 아웃풋. 그다음 그 아웃풋은 사회의 정책 산출은 사회에다가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이것을 임팩트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policy outcome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영향, 결과, 결과인데 이건 단순한 산출이고 이쪽은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결과하고 영향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여기서 또 피드백이 제대로 안 그려졌네요. 쭉 들어와서 앞쪽에다 우리가 인풋 아웃풋 우리가 팔러시를 갖다 볼 때 인풋 분야가 있고 아웃풋 분야가 있겠죠, 그죠? 인풋은 투입 요소, 국민들의 기대,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 그 다음에 거기서 스로포트라고 해서 전환 과정이 있겠죠, 그죠? 컨버전. 실제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공무원들이 과별로 만나면서 국끼리 경쟁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가지고 있는 선을 해서 위에서 만들어낸다 이 정책.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정책이 만들면 그것이 팔러시 아웃풋이겠죠, 그죠? 그다음 그 팔러시 아웃풋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바로 팔러시 아웃컴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균형 상태는 뭐냐? 바로 여기서 expectations, 시민들이 갖는 기대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resource,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 output, impact, 이 위에 나머지 것들이 다 더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면 그 상태를 갖다 균형이라 하는데 여기서 overloaded government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깨졌다는 거죠. 어떻게 깨졌느냐?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기대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풍부하면 괜찮아요. 그때 natural surplus, 그죠? 자연적인 어떤 잉여 상태다, 남는 상태인데. 근데 그 다음에 정부가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의 슬랙이라는 건 여유분의 권력이에요.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부의 과정, 여러 제도라는 것은 구조라든지 충분히 구도가 편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께 유기적인 어떤 연결관계도 아주 좋고, well functioning 한다 이거야. 잘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권력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갖다가 정치 권력이 슬랙이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낸 서플러스, 만들어낸 잉여도 있는데 그것이 어떠냐? 뒤쪽입니다. 정부의 제도라든지 산출이라든지 임팩트가 실제로 기대를 갖다 충분히 비록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나머지 것으로 제도를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책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책이 원래 만들 때의 의도처럼 시민들에게 삶에 사회에 영향을 제대로 미쳐주면 기대를 잘 충족시키겠죠. 그때도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언제 오버로드가 걸리느냐? 자, 이 기대가 너무 크다 이거야. 기대가 뭘 커요? 자연자원보다도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자연자원이 제대로 못하고 resource, institutions, output, impact 다 다한 것보다 기대가 너무 크다. 과잉 기대지, 과잉 기대.
그 60년대 상황, 70년대 상황이 결국은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학자들은 기대 상승의 혁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Revolution of high rising expectations. 기대 상승하는 기대의 혁명 이걸 갖다 그렇게 특징을 갖다 지우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기대가 너무 많아.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잖아요. 그 발륨이, 배슬이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가져, 기대를 가져. 불능이죠. 해결할 수가 없죠, 그죠? 바로 이 상태가 오버로드 걸렸다. 과부하가 걸렸다. 정부에 대한 과부하된 기대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는 그것은 도대체 해결 불능이 되겠죠. 또 아까 앤서니 버치라는 학자도 이런 논문을 썼어요. Overrode, Ungovernability, Delegitimation. Legitimation이 뭐야? 탈정당화지. 정당성을 잃게 된다. 자, 과부하되거나 그 다음에 govern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그러게 되면 어떻게 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과부하 이론, 통치 불가능한 이론 중에 어떤 학자들이 주로 거론이 됐는가 한번 보세요, 그죠? 앞에서 예이츠라든지, 리차드 로스라든지, 앤서니 버치라든지, 여기에 또 미셸 그라제, 이 프랑스 학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정치 사회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영국의 또 밑에 앤서니 킹 같은 학자가, 여기 앤서니 버치라는 학자는 바로 미셸 그라제와 그 다음에 앤서니 킹이라는 학자를 갖다 요약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논문에 앤서니 버치가 요약한 논문의 앱스트랙트입니다. The concept of load, 과부하의 개념이라는 것은 introduced into the vocabulary of political science in 1975. 1975년도에 정치학 문헌에 나타났다. In two publications which appeared almost simultaneously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미국과 영국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1975년도에. 하나는 미셸 그라제, 프랑스 정치학자입니다. In a report on the governability of democracies entitled The Crisis of Democracy. 자, 미셸 그라제와 몇 명의 학자들이 편집을 했어요. 자,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중에서 미셸 그라제가 정부의 통치 정부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분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의 가분ability에 대해서 하나의 논문을 갖다 소논문을 거기다 실었다. 거기에서 바로 governability, ungovernability의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The Art by Anthony King in Political Studies. 영국 정치학회의 저널이 Political Studies에 정치 평론이라는 저널에 앤서니 킹의 논문을 통해서 나타났다. Both authors took the same general line. 두 저자는 공통으로 일반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데 that there had been a rapid growth in public expectations about what benefits could be provided by government in Western democracies. 자, 바로 이 두 저자가 말하는 것은 서구 사회,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제공되는 도대체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public expectations, 공중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엄청난 상승했다. rapid growth. 자, 아까 내가 말한 바로 기대 상승의 혁명이다. 기대 상승의 혁명. 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s.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중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폭발했다. 또 하나는 that many of these expectations had inevitably been disappointed. 자,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결국은 어떻게 불가피하게 실망으로 떨어졌다.
and that the result was a serious decline in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자, 사람들이 기대가 높았고 정부는 그것에 대응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디스포인트드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public confidence. 정부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serious decline. 심각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King summarized 바로 이 현상을 킹은 이렇게 요약을 했다. The development in a aphorism so striking, it deserves quotation once again. 바로 이 점을 갖다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떤 비유를 했는데 Once upon a time, man looked to God to order the world.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가 세계 질서 지어주도록 신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Then he looked to the market. 한때는 사람들이 신에게 기대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장에다 기대했다. Now he looks to government. 정부에 기대한다. 자, 정부가 뭘 해주기를 기대하죠. 옛날에는 신에게. 그 다음에는 시장이 자본주의에서 뭐 해줄 거란 문제가 생겼죠. 이제 정부에 기대해요. 근데 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죠. And when things go wrong, people blame not him or it, but them. 힘은 누굽니까?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자, 그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들을 욕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정부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It was suggested by King that this development had made Britain more difficult to govern. 자, 앤서니 킹은 바로 이 현상을, 바로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의 전개가 말이야. 영국을 더욱더 가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크라지에는 어떻게 설명했다고? more generally, 보다 일반적으로. 크라지에는 바로 서구 민주주의가 점점 어떤 조건으로 변하고 있다고? ungovernability. 통치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했다. 앤서니 킹은 영국 정부가 과부하 때문에 가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고, 미셸 브라지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책에서, 편집한 책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점점점 어떻게 통치 불가능한 조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도론과 엘리트론과 집단의 이론, 다원론을 그것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갖다 다루고 있느냐, 분석의 단위, 기본 개념, 주요 이론과 그 다음에 통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간략하게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제도론, 엘리트론, 집단의 이론, 다원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또 보조 자료를 갖다 한번 찾아보고 이것들을 갖다 나름대로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 중에서도 물론 네 가지의 정부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는 또 이어서 다른 또 정부의 접근 방법을 갖다가 또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1차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후반부는 또 제가 바로 이어서 또 시작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또 봐요.